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홍서영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Makes my heart beat fast. I've tried to read you twice, but I see you roll your eyes. Wish I could make it real, but your lips are sealed. That ain't no big deal. 'Cause I know you really want me. I hear your friends talk about me. So why you trying to do without me? 네, 유한 킴벌리와 모나리자입니다. 위생용품 및 화장지 제조업체로 가장 유명한 두 기업인데요. 우리 소미 아나운서는 첫인상이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한 킴벌리의 CSR을 높게 사는 게 오. 저희가 제품을 하나씩 살 때마다 예. 사막화된 지역에 나무를 심어준다 이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참 좋네요. 네, 예. 참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라서 저도 뭐 그렇죠. 제품을 이왕이면 하나를 더 사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우, 마음씨도 착하고 곱습니다. 네, 우리 재한 씨는요? 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유한 킴벌리 이용하는 것 같네요. 이제부터. 네. 자, 우리 좋아요. 서영 학생은요? 네, 아무래도 두 네. 기업 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매일같이 쓰는 네네. 휴지를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네. 취업적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셔서 네네.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네네네. 휴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쵸, 그쵸. 일단 이제 네. 네네. 말 때 이거 해서 천장에 딱 그쵸, 네. 그쵸.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네네. 이제 뽑는 티슈는 이제 맞아요, 맞아요. 노래방 가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꽃가루 효과 같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는 풀어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장삼같이 이렇게 아, 세상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휴지 스킬 많이 연마하시면 취업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형 얼굴 봤을 때 턱수 보고 나무가 많이 자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나무는 언제 깎으시네요? 아 이거는 이제 안 깎으시는 우리나라에 나무죠? 나무가 이제 다 아하. 부족해지고 그랬을 이제 때. 휴지가 더 필요해질 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화장지 업계 현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휴지를 잘 사용하면 취업이 잘 되는 그런가요?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뭐 좀 휴지 시장은 사실 시장 규모가 그다지 크진 않아요. 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유한 킴벌리는 구직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아주 잘하는 기업이다. 최근에는 좀 안 좋은 뉴스에 휘말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외국계 기업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다 보고 또 이제 기업 문화가 좀 좋다 이런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보다는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을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방학을 맞이해서 친구들과 놀러 가서 거기서 또 친구들의 인터뷰를 했고 또 네. 동창회에서도 이제 네. 카메라를 들고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래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었어요. 어디로 놀러 갔어요? 저는 하태하태. 그런데 목이 왜 이렇게 셨어요? 네, 어제 노래방에 가서 진짜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계세요. 방학을 맞이해서 열심히 놀고 그렇군요.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영상이 저처럼 될 거예요, 이제. 눈에 띄는데요. 네.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기업 선호도 조사 시간입니다. 돌아왔군요. 오늘 비교해볼 두 기업은 요 휴지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인데요. 여기 어딘가요? 저 휴지예요, 저거? 유한 킴벌리와 모나리자입니다. 음. 학생들이 두 기업 중 어디를 더 선호하고 어디를 더 취업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러 남이 나가볼까요? 찍어보고 남이 찍어준 것보다 훨씬 본인이 찍은 게 훨씬 잘 나오네요. 저는 유한 킴벌리를 더 선호하는데 일단 유한 킴벌리가 모나리자보다 좀 더 친숙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뭔가 휴지하면 머리 스타일은 뽀삐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유한 킴벌리가 더 친숙하고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그 기업을 더 선호합니다. 저는 유한 킴벌리를 이분도 더 머리 스타일은 선호하는데요. 모나리자죠. 그 이유는 유한 킴벌리가 제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운 걸로는 그 기업이 되게 사회에 기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심지어 교과서에 나오는 기업이에요. 오. 제가 학교 화장실을 되게 애용하는데 학교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 대단한 마케팅인데요. 화장실에 이용하지. 왜냐면은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모나리자에서 나오는 그 키친타월 그게 되게 사용하기 편리하고 고기를 먹을 때 자주 쓰기 때문에. 모나리자를 그렇죠. 되게 이유들이 되게 오늘따라 좀 저차원적인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그 쑥이랑 녹차를 이제 이용해서 휴지를 만든 게 있어서 더 뭔가 친환경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유한 킴벌리를 더 선호하는데요. 항상 홈쇼핑이나 광고 매체에 유한 킴벌리가 더 많이 노출되었던 것 같아서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번 조사 역시 이제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네, 바로 보여드리자면 유한 킴벌리 19표 대 모나리자 11표로 생각보다 큰 표 차이로 유한 킴벌리가 이겼습니다. 역시 유한 킴벌리가 우세하네요. 혹시 네. 그런 이유나 뭐 선호도에 대한 그 특별한 다른 자기 생각 있나요? 네, 우선 일단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네. 유한 킴벌리가 조금 더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모나리자를 좀 낯설어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처음 들어본다고. 늘 알면 나이가 많다는 네, 뜻이에요. 예. 그건 아는 학생들은 없었고요. 네. 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기업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유한 킴벌리가 되게 인식이 좋더라고요. 그 요즘 검색만 해봐도 이제 유한 킴벌리가 지속 가능 경영을 뭐 추구한다는 그런 기사를 쉽게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뭐 노사문화 우수기업 그런 걸로도 선정이 되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인식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취준생 입장에서 더 취업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저격수 백수영. 네,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난에 힘들 때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고 닦아주지? 싶은 그런 휴지 같은 남자가 되고 싶은 그런 백수의 노트. 네, 점점 반응이 별로 없는 거 우리가 휴지는 좀 그랬나 봅니다. 좀 쉽지 않았어요. 이게. 아, 그렇군요. 네, 저라고 어떻게 매번 잘합니까? 그렇죠, 어렵죠. 네, 하긴. 그렇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개그맨 아니고. 여기 네, 턱에 난 나무는 언제 깎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그렇군요. 사회공헌 깊은 활동, 뜻이 그러게 있었네요. 깊은 뜻이.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유한 킴벌리. 네, 학생들한테 아마 이 문구가 굉장히 친숙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네, 맞아요. 뭔가 이 문구로 인해서 유한 킴벌리는 정말 이미지 광고의 선두주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어떤 걸로요?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오. 네,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나무가 가장 많이 필요한 회사인데 숲을 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맑고 청정한 느낌이 기업 이미지는 최고인 또 이 유한 킴벌리인데 유한 양의 자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유한 킴벌리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좀 알아보면요. 네. 유일한 박사, 우리나라 경영 역사에서 아주 좀 존경하는 분으로 네. 손꼽히는 유일한 박사님.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기여하셨던 분이 회사가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유한양행이에요. 그래서 이 70년대 이 유한양행과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킴벌리 클라크 이 회사가 3대 7의 지분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초반에 이제 휴지 시장이라든가 티슈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뒷간이라고 화장실 표현도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아마 신문지 같은 걸 아마 사용하고 아마 그랬을 것 왜 같아요. 알아요, 백수요? 왜 알아요? 이걸 써볼 나이가 아니지. 아, 그거 본 적 있어요. 네, 어렸을 때 적이 할머니 있는 따라서 거죠. 절 갔을 때도 네네. 봤고 왠지 아플 것 같아요. 해봤어요? 이거요? 아, 그리고 사실 그게 없어가지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이 없어서 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그 약간 선생님께서 정성 들여 만들어주신 예, 그 예. 프린트물 같은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조별 발표한다고 만들어. 자, 이건 죄송하지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떡해요? 근데 이거를 네, 정말 아플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아프단 그냥 나올 수 말도 없잖아요. 내가. 빨간색 옷 입고 와가지고. 네, 그래서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이게 그리고 그 약간 그래도 약간 위생을 생각하려고 잉크 없는 쪽으로 약간 네, 그 있잖아요. 이면지 그것도 이면지 활용이에요, 나를. 그렇군요. 그렇게 재활용될 줄은 몰랐네요. 살려주세요, 네, 빨리.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요. 네.
그 75년도에 국내 네. 최초의 화장실 전용 화장지 뽀삐.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 저 할아버지 정말 진짜.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이제 화장지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던 네.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국내 최초의 뭐 팬티형 기저귀 하기스 이게 83년도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분들 쓰는 지금 생리대 코텍스라는 제품을 국내 최초로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또 출시를 해요. 네. 뭐 이런 굉장히 좀 우리나라 소비재 시장에서 굉장히 히트작들을 많이 양산하게 되면서 현재 지금 매출 규모가 15년 매출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나리자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비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분야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강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최근 생리대 가격 독과점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회적으로 지금 좀 공분을 쌓고 있죠. 그 이유가 최근에 그 저소득층 그 어린 소녀들이 지금 이걸 살 그 돈이 없어서 뭐 깔창을 뭐 활용한다 뭐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공분을 낳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생리대 가격이 좀 높은 편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또 일각에서 어떤 정치인은 생리대란 말을 좀 쓰기가 뭐하니 뭐 위생대로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더 아마 더 이슈가 됐어요. 아니 그게 왜 이상한 거냐. 그래서 그렇죠. 좀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이 생리대라는 상품 자체를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표면화시키기 어려운 좀 그런 상품으로 좀 오류를 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또 어찌 보면 이거는 우리가 감춰야 할 상품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당한 생필품이잖아요. 근데 생필품 가격이 높고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2010년 이후 여태까지 지금 생리대 가격이 한 25%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그 동일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이 상승폭 대비 한 2.4배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격이 올랐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펄프라든가 부직포 같은 원재료 가격은 30%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킴벌리가 이게 실제적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익을 지금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도 유한 캠벌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이제 유한양행하고 같이 합자를 했지만 외국인 지분들이 많고 또 나오는 벌어들이는 이익에 배당금을 또 상당수 미국으로 또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대비 좀 안 좋아지는 경향들,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좀 요즘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요. 아무래도 이제 설립자이신 유일한 박사께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에 착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3년째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생리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세금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불거져 나오고 있어서 제가 약간 여기 물음표를 하나 붙여봤어요. 예. 네, 좀 계속 좀 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약간 이제 뭔가 좀 또 그래요. 옛날부터 네. 좀 착한 애들이 좀 네. 갑자기 삐딱하게 나오면은 갑작스럽게. 더 실망스럽고 좀 그렇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의구심을 좀 한번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한 킴벌리는 공익 사업도 많이 하고 윤리 경영으로 굉장히 존중받는 기업이죠. 근데 유한 킴벌리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시? 그 과거에 이제 네. 문국형 사장이 부임을 하고 네. 그 문 사장이 74년도에 이제 입사해가지고 그 당시 때 여러분들 아까 나왔던 우리 강산 푸르게 이런 활동들을 펼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근데 2007년도에 이제 대선 뭐 대통령 후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유한 킴벌리를 떠나게 되죠. 그 이후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유한 양행과 이제 그 캠벌리 클라크 사이에서 이 지분 관계, 그다음에 그 이사수를 몇 명을 줄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 양측 사이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미국 회사 쪽으로 조금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 회사가 과거에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 대리점 갑질 횡포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현재까지 이 킴벌리 클라크가 최근 4년 동안 당연히 뭐 당연한 거지만 배당금으로 받아간 돈이 한 3,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서는 과거에는 항상 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환경 보호 운동이라든가 여러 활동을 진행했던 회사였는데 외국 지분의 비중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들의 국민들의 돈인데 그게 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냐.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 지금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나왔던 그 생리대 문제가 요즘 회자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 감정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니까 요즘 조금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회사인 유한 양행은 어떤가요?
유한양행은 뭐 굉장히 오래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의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동물약품들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상품으로 이제 삐콤씨, 그다음에 안티프라미. 안티프라미 이런 것들 예전에는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던 있죠. 의약품이었죠. 뭐 그런 유한 락스 또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 영역을 공고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모나리자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일단 전 모나리자 하면은 네.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어떤 거죠? 그 있잖아요. 그 그림이요? 절대음감 게임의 원조 옛날에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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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이게 원조였거든요. 많이 했죠. 모나리자가. 예. 네. 모나리자에 대한 노트 준비해봤습니다. 네. 모나리자 약간 유한 킴벌리랑 다른 식의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유한 킴벌리가 약간 우리가 항상 푸르게 약간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네. 시적으로 이렇게 가는 반면에 모나리자는 약간 돌직구 마케팅? 돌직구 마케팅. 네, 그렇죠. 아주 직접적으로 네. 브랜드 이름부터 막 부자 되는 집 야. 그리고 2배로 네, 딱 그냥 뭔 얘기인지 딱 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야, 네. 사실상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진짜로 그 이름이 중요하다고 부자 되는 집, 약간 집들이 선물로 인기가 높다 이렇게 좀 아예 노리고 만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모나리자는 좀 어떤 기업인가요? 모나리자는 아까 우리나라 순수 토정 기업이고요. 네. 이쪽 부분에서 이제 킴벌리 클라크를 유한 킴벌리를 따라가고 있는 네. 기업입니다. 77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고요. 올해 한 30년 정도가 이제 넘은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네. 작년 매출은 한 1,200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은 6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13년도에는 이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사실 좀 시장이 좀 정체기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고 네. 과거 IMF 때 이 회사가 이제 부도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네. 경영진이 좀 바뀌었고요. 그 경영진에 있었던 또 다른 2세가 지금 또 이 화장지 업계에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미래생활이라고 해가지고요. 미래생활. 이 회사도 지금 매출이 작년도 한 1,300억 정도를 비슷하네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1,500억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지 업계에서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의 기업들이 다양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부침도 심했을 것 같은데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주력 상품이라고 합니다. 실적은 좀 어떤 편인가요? 실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수치인데요. 요즘 이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네. 두루마기 시장 자체가 이미 제품의 퀄리티는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물건 사면서 느끼겠지만 그다지 다양한 상품들이 기술적 차이가 크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비슷해요. 이 시장을 지금 새롭게 커져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물티슈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미용 티슈. 그리고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한 위생용 종이 기저귀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장이 좀 다각화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화장지 회사들이 이제 환경적인 그런 면들이 좀 이슈인가 봅니다. 그렇죠. 네, 모나리자 또 친환경 프리미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용자들의 이제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맞아요,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제 네네. 녹차나 쑥 같은 거를 이용한 화장지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인체에 무해한 물티슈. 이 자취 생활에 정말 가장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쵸. 물티슈죠. 네. 하여튼 인체에 무해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네네네. 친환경 제품의 이제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대세가 이제 친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그 깨끗한 이미지 면에서는 유한 킴벌리와 영원한 라이벌이 아닌가 싶은데 모나리자의 경쟁력은 어떤가요? 모나리자가 예전에 나왔던 제품 중에 녹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에 좀 잘 녹는다. 그런 좀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었던 상품들도 있고요. 주력 제품들을 보면 뭐 슈퍼백, 그다음에 땡큐, 굿모닝.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그런 시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요즘 성인용 기저귀 시장, 그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이 또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실버그린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들과는 조금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PB 상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지가 그다지 로열티가 큰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저가의 양이 많은 상품들을 구매할 때가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수 시장,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유한 킴벌리와 비교해서 그러는데요. 모나리자의 노사 문화는 어떤가요? 그 회사 이름도 지금 모나리자니까 네. 그 이름이 그 의미가 이 땅의 사람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좀 사운이라든가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고요. 인화 단결, 뭐 인재 배양.
이런 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근데 뭐 이런 부분들하고 비즈니스하고 그렇게 연동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기업 문화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소비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뭐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좀 따뜻한 기업 문화의 이미지는 풍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요새 뭐 SNS나 뭐 뉴스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네. 여성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정보를 많이 접했어요. 네. 그런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각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기업 둘 다 위생 제품이나 휴지를 대표 제품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더 우세한지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두 기업 말고 휴지를 만드는 또 다른 경쟁 업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두 기업의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연봉 차이. 두 기업에는 어떤 직무가 있는지 궁금해요. 연봉은 요즘 좀만 많은 기다려봐. 회사들이 해외 시장을 노리고 내가 있는데 해결해 저 회사도 해외 시장에 대한 해결을 계획이나 사실상 목표가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긴 두 기업의 취업 정보가 많이 없는데 기업에 대해서는 취업하는 거는 생각하면 생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붙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해줬습니다. 어떤 예. 질문들이 있었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두 기업의 취업을 좀 생소하게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지금 공채 일정들을 보면요.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유아 아동용품 제품 개발 파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이공계들을 뽑았어요. 네. 그래서 화학이라든가 화공, 그리고 고분자, 섬유 예. 이런 거 전공했던 친구들. 그다음에 경력직으로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직군의 채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수급 관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영업 관련된 직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그다음에 대리점이라든가 영업적 업무 진행하는 네. 직군의 채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채용 규모 인원만으로만 좀 보면 네. 이 산업이 그다지 뭐 그렇게 큰 볼륨의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요 산업에만 좀 몰입해가지고 집중하는 건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실적인 얘기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도 혹시 있을까요? 네, 요즘 웬만한 회사들이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두 회사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 자본 여기 들어와서 국내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산업이 해외 진출이 그다지 활발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나리자라는 기업이 부도가 나고 그 창업주의 2세가 차린 회사가 미래생활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잘 풀리는지 뭐 그런 제품들을 지금 출시하고 있는데 태국 시장 진출을 지금 스타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건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여행 다녀보면 네.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 이유가 물론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로 자동차의 여건이 좀 좋지 않으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가 원체 굉장히 습하잖아요. 예. 그래서 걸어 다니게 되면 항상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예.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땀을 낼 일이 없이 그냥 저가에 적은 비용으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운송수단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나라는 물티슈가 앞으로 또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을 바라보고 지금 시장 도입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고추가 엄청 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매운 예. 음식 많이 먹으면은 네네.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부드럽고 좋은 화장지가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태국 좀 중요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도 매우니까 이게 물티슈가 많이 필요하다 이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니, 땀은 말라요, 냅두면. 근데 네.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여기가 케이블은 아니라서 너무 케이블스럽게 네, 안 어려워질 수 주시면 있어가지고. 조금 감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 학생 다른 질문 해볼까요? 네. 그럼 두 회사 말고도 다른 뭐 비슷한 업계의 다른 경쟁 기업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제기업이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이 세 회사 말고 뭐 대한펄프, 그다음에 쌍용 CMB 뭐 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요 시장이 그냥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아파트 분양 뭐 이런 센터 같은 데 가보면 뭐 하나씩 주고 또 여러분들 또 어디 가도 항상 뭐 기업에서 뭐 이번에 창립 기념 행사한다고 하면 뭐 주고 주유소에서도 뭐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B2B 시장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던 좀 소규모의 티슈 기업들도 국내에 좀 중소기업 위주로는 좀 배치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수영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근데 오늘은 진짜로 좀 더 궁금한 게 두 회사가 네.
노사관계라든가 기업 문화 같은데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진짜로 연봉 같은 거 좀 괜찮지 않을까 오늘 좀 기대감 갖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유한 킴벌리는 이제 16년 한 사원급 기준으로 예. 봤을 때 한 3,980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예,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한 2,500 정도. 그러니까 규모가 그다지 좀 크진 않죠. 차이가 좀 있네요. 갭이 있네요. 그렇군요. 그럼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를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먼저 유한 킴벌리는 네. CSR 활동을 많이 진행한다. 카더라. 이러니까 제가 CSR이 뭔지 아는 애 같죠, 약간. 뭐예요? 모르겠지만 사실인가요? 일단 CSR이 뭔지부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 아까 유지한 씨가 얘기했지만 네. 나무를 자르는 회사거든요, 어찌 보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기도 한다라는 이런 사이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게 주된 목표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한 킴벌리가 뭐 우리 강산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윤 창출인데 그 이윤 창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사회공헌 활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장 가서 그런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좀 못된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최근 검찰 조사 많이 받고 있는 롯데, 최근에 뭐 문제됐던 미스터 피자, 몽고간장, 서울우유 이런 기업들이 못된 기업은 아니에요. 진짜 못된 기업은 어떤 회사겠어요? 망하는 기업. 대우조선이죠. 그러니까 대우조선, 대조양 그런 사회 구조조정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들의 피 같은 혈세가 거기에 구조조정으로 투입이 돼야 되고 거제도 경기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윤 창출이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사회공헌 활동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기업의 도의적 책임, 경영 전략의 일환, 우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도의적 책임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두 기업이 여성용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화학 전공자 또는 여성들이 특히 유리하다.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섬유, 고분자, 화학 이런 채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공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선호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문과 학생들은 이제 영업형 직군들이 많이 채용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통적인 내수 소비재 시장이기 때문에 유통업을 쓰시는 분들, 패션이나 뷰티, 잡화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친구들이 여기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유한 킴벌리는 여대생들한테 아주 좀 친숙하고 또 이제 기업 문화가 좋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 킴벌리와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는 오늘은 좀 선택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유한 킴벌리를 선택할 것 같은데 예. 우선 기본적으로 연봉이 조금 더 높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유한 킴벌리가 그 뭐 문제가 좀 요즘 생겨도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그 인식이 좋았고 이런 문제는 이제 좀 그래도 쉽게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유한 킴벌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 있나요? 사실 별로.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영. 일단은 저는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네. 모나리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 왜냐하면 유한 킴벌리 이제 너무 이제 업계에서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이제 초심을 좀 잃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모나리자도 많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한 취향을 말해야 되잖아요. 네. 그 항상 홍기자 선생님께서 연봉 뭐 1, 200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연봉이 1,몇백 차이 나니까 오늘만큼은. 네. 오늘만큼은. 이 정도 네, 되니까 네. 저는 네. 유한 킴벌리 쪽으로 저라면 솔직히 말해서 예. 네, 유한 킴벌리 쪽으로 끌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근데 홍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유한 킴벌리가 지금 거의 절대적인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죠. 홍쌤의 팁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만큼은 좀 연봉에 매몰돼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게요. 돈이 중요하긴 한데 돈은요. 내가 지금 받게 되는 초봉도 의미가 있지만 추후에 내가 연봉이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이 계획을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고려하면 지금은 이 기업이 연봉이 좀 작다 하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또 내가 받게 되는 이익 또 내가 배울 만한 지식들도 많아지겠죠. 맞아요. 그리고
독점 기업들, 우리가 이건 사회 전반으로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점 기업은요, 마진이 높고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치열해져야 조금이라도 싸게 팔아야 여러분들한테 이제 혜택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좀 모나리자 같은 우리나라 토종 순수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을 해서 더 치열하게 이상의 경쟁을 하고 우리 소비자들은 더 저가의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즐기게 되는 그런 자본주의 미덕을 좀 고루고루 우리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연봉이라는 그런 크나큰 아주 중요한 지표를 놓고도 그걸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넓은 마인드를 좀 배우게 된 것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일단 오늘 취향 정형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